다만 수많은 피부과와 시술 가격을 확인하였지만 바이오 플러스 제품을 노출한 가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하는 바이오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9월 13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9월 14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바이오 플러스의 청약은 신한 제8호 스펙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실리콘2, 프롬바이오, S&D와 청약 일정이 겹치고 있습니다. 환불은 2일 뒤인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신한 제8호 스펙과 동시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기간 중에도 상장일이 변경된 사례가 있으므로 만약 변경이 된다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우리사주조합에 3%가 배정되고 일반 청약자에게 25%인 35만 주가 배정됩니다. 공모가를 반영한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110억 원입니다. 이번 청약은 키움증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일반 고객 등급의 경우 22,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2,000주의 청약 증가금은 3억 4,650만 원입니다. 키움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고 청약 당일 개설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가금은 15만 7,500원입니다.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28,500원에서 31,500원이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31,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 총 1374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1220.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진행된 수요 예측 평균 경쟁률은 1255.80대1입니다. 바이오 플러스의 1220.15대1의 경쟁률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신청 분포를 보면 모든 수요 예측이 공모가 밴드 상단과 초과에 몰려 있습니다. 상단 이하에는 한 건의 수요 예측도 없습니다. 상단보다 상단 초과에 수요 예측이 많이 몰린 것은 매우 좋은 점입니다. 신청 분포를 살펴보면 35,000원 이상으로 참여한 참여 건수도 74.53%에 이릅니다. 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77.54%입니다. 이런 경우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보다 높이는 경우가 있지만 키움증권은 공모가를 31,5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의 의무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 6.84%, 수량 기준 7.81%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와 비교하면 바이오 플러스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는 높은 수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분포로 비교하면 바이오 플러스는 큐라클, 딥노이드와 비슷한 수요 예측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수요 예측 경쟁률은 평균 수준이고 수요 예측 분포는 밴드 상단 초과가 다수인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의 매출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의 2021년 상반기 매출의 84.3%를 HA 필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매출의 99.84%가 HA 필러였습니다. 바이오 플러스의 매출 대부분은 HA 필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A 필러의 수출 내수 비중을 살펴보면 내수보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수출과 내수의 비중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내수의 비중은 29.52%였다가 2020년 15.49%로 급격히 낮아졌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30.31%로 다시 높아진 상황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변동이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HA 필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러란 피부에 주입하는 물질을 뜻합니다. 주름이나 함몰이 있던 피부에 피부 아래에 물질을 채워 넣어 피부를 평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 사과 사진을 보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비슷해 보이는 보톡스와 필러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에 직접 작용하여 움직임을 차단하고 주름 완화 효과 및 턱 종아리 근육 축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성형 시술 건수를 살펴보면 보톡스가 압도적인 1위인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 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처방이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주로 필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살펴봐도 보톡스가 필러보다는 시술 건수가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필러를 이용한 시술은 매년 보톡스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성장성 차이가 이어진다면 필러가 보톡스보다 더 인기 있는 시술이 되는 날도 올 것 같습니다. 필러는 피부에 주사하여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러를 이용한 시술은 1893년부터 시도되었고 다양한 물질이 연구 개발되면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매우 어렵습니다. 히알루론산은 동물 등의 피부에 많이 존재하는 생체 합성 천연 물질입니다. 분자식을 보시면 하이드록시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이드록시기는 물과 결합하기 쉬워 보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g의 히알루론산이 무려 6리터의 수분을 끌어당길 정도로 보습력이 매우 좋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합성 천연물질이기에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이런 특성의 히알루론산을 이용하여 레스틸렌이라는 필러가 2003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필러가 대세가 된 상황입니다. 히알루론산을 줄여서 HA라고 부릅니다. 바이오플러스의 주력 제품도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필러인 상황입니다. 히알루론산이 사용된 이후에도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히알루론산의 사용 비율이 새로운 소재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필러 업계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필러가 77.2%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 기준 세계 1위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8,7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필러를 개발하는 회사는 매우 많습니다. 보톡스는 1g으로 100만 명이 사망 가능한 매우 강력한 독소인 보톨리눔 톡신 균주를 이용하기에 규제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히알루론산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100개 이상의 생산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톡스는 전문 의약품이지만 필러는 의료기기로 진입장벽이 좀 더 낮은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수입 제품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제품은 갈더마의 레스틸렌, 엘러간의 주비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은 슈젤의 더 체움이 14%, 메디톡스의 류라미스가 13%, LG화학의 이브아르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남은 시장을 수많은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플러스의 HA 필러의 매출은 2021년 반기 기준 154억 원입니다. 2019년 기준 국내 1위 업체인 슈젤의 2021년 반기 매출은 412억 원 수준입니다. 바이오플러스의 매출의 2.68배가 많은 것입니다. 슈젤의 시장 점유율이 아직도 14% 정도라면 단순 매출 비교로 바이오플러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5.23%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업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러간의 주비덤 매출을 보면 2019년 미국 매출액은 약 6,873억 원입니다. 해외 매출도 7,676억 원이나 되어 엘러간이 HA 필러인 주비덤으로 올리는 한 해 매출이 1조 4,549억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통해 필러의 시술 가격을 확인해보면 국산 필러와 수입 필러는 가격대부터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사에 따라 해외 제품과 3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제품이 시술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인 상황입니다. 다만 수많은 피부과와 시술 가격을 확인하였지만 바이오플러스 제품을 노출한 가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플러스의 수익성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2018년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당기순이익률입니다. 2018년엔 21.8%였지만 점점 늘어나 2021년 상반기에는 42.43%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매우 높은 당기순이익률입니다. 현재 바이오플러스는 1억을 팔면 4,243만 원이 남는 매우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익률이 높기로 소문난 SD 바이오센서의 상반기 순이익률이 36.61%인 걸 감안하면 바이오플러스의 순이익률은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수익성 추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상반기 매출만 포함되어 2020년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매출만 해도 2019년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모두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높아질 게 없어 보이는 순이익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추이만 보면 이보다 좋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품 개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자금의 주요 사용 용도는 연구개발 자금입니다. 연구개발 자금에 사용되고 남은 자금은 대부분 통합사업 구축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자금은 3년간 나뉘어서 투자될 예정입니다. 제품 개발 일정을 확인해보면 2023년 이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간 추가가 가능한 제품은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 설명서에는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지구 내에 설립되는 현지 공장과 매출에 대한 큰 기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으니 크게 고려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수요 예측 결과를 공개함과 동시에 배정 결과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플러스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31,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4,383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공모주주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식의 비율은 53.28%나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실제 배정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44.78%로 신청 수량 대비 573.32% 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모주주인 기관 투자자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대폭 줄어들었지만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기에 유통 가능 비율은 조금 내려간 50.04%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2,193억 원입니다. 올해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을 비교하면 평균 배정 비율은 256.07%입니다. 바이오플러스의 실제 배정 비율은 62개 종목 중 1위로 가장 높은 비율로 배정된 것입니다. 바이오플러스의 상장일 유통금액을 올해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젠셀의 4위가 됩니다. 상장일 주체별 매각 가능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의 물량이 86.98%를 차지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8%, 일반 차약자가 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주체별 매각 가능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1,907억 원, 기관 투자자가 175억 원, 일반 차약자가 11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주주 물량은 약 286억 원인데 기존 주주의 물량이 1,907억 원이나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기존 주주 중 소액 주주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알면 좋겠지만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아 알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달 자발적 보호 예수를 신청한 키움 인베스트먼트의 한영 이노베이션 펀드 제1호는 50만 8천 주를 주당 5,314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공모가 31,500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환사채가 남아있습니다. 50억 원의 전환사채가 주당 16,027원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이 가능한 31만 1,970주는 상장 주식수의 2.24%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습니다. 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은 없고 3명의 임원에게만 상장 주식수의 1.87%에 해당하는 26만 주가 부여되었습니다. 상장일부터 바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장일 이후 추가 유통 물량을 알아보면 상장 후 1개월에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이 풀리는 상황입니다. 상장 후 3개월까지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은 16.69%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HA 필러를 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HA 필러 분야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A를 대신할 필러 소재는 지속 개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바이오플러스의 주력인 HA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안정성과 검증이 제일 중요한 특성상 단기간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출의 상당수가 수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간의 수익성 지표를 보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순이익률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증가세가 유지만 되어도 엄청난 수준입니다. 바이오플러스의 필러 시장 점유율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세를 통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음은 짐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장일 기존 주주의 물량이 너무 많아 상장일 주가는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소액 주주가 많아 상장일 매각 여부 및 상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비슷한 유통 물량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젠셀의 상장일 결과를 참고하면 기존 주주가 매각할 경우 아주 좋은 성과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모가 12,400원이었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수요 예측 결과도 안 좋았고 경쟁률도 낮았습니다. 게다가 동지상장으로 진행되어 주가는 공모가보다 낮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바이젠셀의 공모가는 52,7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보다는 제법 높았지만 기대하신 수익률이 높다면 만족하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상장일에 변경이 없다면 바이오플러스는 신한 제파로 스펙과 동시 상장인 점도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에 대한 눈높이를 크게 낮추시고 청약 경쟁률에 따라 청약 여부 및 청약 규모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